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굽이쳐 흐르는 금강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담긴 곳. 찬란한 백제 문화의 도시죠. 푸른 녹음이 반겨주는 충남 공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찬란한 백제 문화의 도시 충남 공주입니다. 이곳에서 공주가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백제의 고도 웅진에 자리한 국립공주 박물관. 웅진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1946년에 개관했는데요. 와, 여기 있는 이곳은 우리가 상상해봄직한 그런 동물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데 이게 뭐예요? 무령왕릉 널길에서 발견된 진묘수라고 합니다. 나쁜 기운으로부터 무덤의 주인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저희 박물관 앞에 진묘수를 둠으로써 저희 박물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박물관 앞에 이제 크게 모형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실제 발견됐을 때 모습도 궁금한데요? 실제 크기 7배를 확대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유물은 저희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웅진 백제실에서는 한성백제 후기부터 사비백제 초기까지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웅진 백제 문화, 무령왕의 생애와 업적, 웅진에서 사비로 등 총 4부로 구성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유물들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1971년 조사된 무령왕릉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도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웅진 백제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사비기에도 어떤 문화가 있는지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우리나라 고대 고분 중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첫 왕릉인데요.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발굴되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죠. 아, 이거 박물관 입구에서 봤던 그 진묘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진묘수 진품을 지금 전시장에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진짜 너무 신비롭고. 가까이서 보시니까 느낌이 또 다르시죠? 네. 특히 전시실에는 무령왕릉 내부 바닥과 똑같은 크기의 진열장을 설치해서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유물을 전시해놨는데요. 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덤의 구조는 널길과 널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널길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묘지석을 비롯해서 진묘수가 널길을 지키고 있고, 그 뒤편에는 제사용기가 있어서 당시 아마 제사를 한 이후에 관을 넣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중요 유물들을 상설 전시와 특별 전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들 역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요즘 느끼는 거지만 역사를 좀 알고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7월 1일부터 백제 금동 신발을 주제로 한 특집 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들의 수를 제한을 해서 최대한 혼잡한 상황을 막고자 하고 있고, 관람을 하실 때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제사 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을 찾았는데요. 가파른 숲길을 조금만 오르면 구릉에 자리한 정지산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지산 유적지에 올라왔는데 독특한 기둥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드릴게요. 충남 공주시 금성동 정지산에 있는 공주 정지산 유적지는 1998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147호로 지정되었다가 국립공주박물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면서 2006년 사적 제47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정지산 유적은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가요?
정지산 유적에서는 국가의 중요 시설에만 사용되는 8잎의 연꽃잎이 새겨진 수막새가 발견됐고요. 화려한 장식이 부착된 장고형 그릇 받침 등 국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삼국시대 백제의 왕실이 제사를 드렸던 제2사적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지산 유적지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정지산 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기와 건물지와 대벽 건물지들이 있는데요. 기와 건물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볼 때 사용 공간은 지상에 떠 있었고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무령 왕비의 시신을 보관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대벽 건물지는 기와 건물지의 부속 건물로만 추정하고 있답니다. 아, 고마워요, 이 박사. 다음에 또 봐요. 백제 왕들의 마지막 휴식처가 되었을 정지산 유적지. 강과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꾸며줬겠죠. 그리고 여기 공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공주는 국내 최대의 밤 집산지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밤은 어디에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아니 어머님, 네. 이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밤을 찾으러 왔는데 네네. 밤이 안 보여요. 밤이? 네. 밤이 이 속 안에 들어있지. 어디에 밤이 있어요? 밤이? 아, 이러면 먹으면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영양가도 있고. 오, 있어. 그렇죠. 보니밤이라고도 하죠. 속껍질째 먹는 밤을 이용해서 알갱이의 씹히는 식감을 살린 이 음식은 바로 율피조청입니다. 설탕 없이 오직 맵쌀과 엿기름 그리고 공주 밤만을 사용해 무려 6시간을 가마솥에서 끓여야 완성된다고 하네요. 율피조청은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쌀을 불려서 그거를 이제 삭히는 거예요. 엿기름을 넣어서 5-6시간 삭혀야 돼요. 밤 그 율피에는 밤 성분의 30% 성분이 들어있대요. 영양가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귀한 율피조청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한데요. 야, 이게 율피조청이죠? 그렇지. 한 숟갈 떠서. 오, 진짜 밤 알갱이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요. 그럼요. 많이 넣었죠. 정성이 가득 담긴 조청의 맛을 아, 이 단맛이 진하게 달라기보다 은은한. 은은하게 단데 또 그 풍미가 오히려 더 좋은데요? 네. 떡 요걸로 제가 한번 찍어줘 볼까요? 조청하면 뭐예요? 가래떡이죠. 가래떡이죠. 맛있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떡이랑 먹어도 맛있지만요. 빵에 발라 먹으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입니다. 너무 달콤하고 빵이랑도 조합이 좋고 아, 이거 아이들 간식으로는 완전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애기들 많이 먹여야 돼요. 아, 내가 먹고 싶네. 하나 드세요. 대표님 하나씩 드세요. 우리 먹으면서 이렇게. 담백한 빵과 달달한 밤조청은 그야말로 찰떡궁합. 많이 달지 않아서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아,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애기들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이에요. 식빵에다 이렇게 잼을 발라놨어요. 달콤한 맛. 맛있어. 떡이랑 먹어도 맛있고 빵이랑 먹어도 맛있고 율피조청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이렇게 공주에 와서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이색적인 율피조청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빛나는 공주의 역사를 만나고 싶다면 공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화려했던 백제의 혼이 남아있는 충남 공주의 역사 탐방기. 지난 역사를 되새기고 보존하며 새롭게 빛날 역사를 그려가는 충남 공주에서의 옹골찬 하루였습니다. 덥다 더워 뜨거운 태양 아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체력 충전 요리. 매일 먹던 그 맛은 잠시 넣어두고요. 색다른 보양식 만나러 가보시죠. 보양식 만나러 가는 길은 항상 설레는데요. 그런데 정작 만나러 갈 사람이 보이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에 국민 리포터 체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시작부터 비몽사몽이네요. 선욱 씨 일어나세요. 선욱 씨. 선욱 씨.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와, 정말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면은요, 기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워. 이야, 진짜. 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우, 여러분, 저긴가 봅니다. 이야, 다 왔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제가 이곳에 오면은요,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아, 여기 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일을 해야 돼, 일을. 일을요? 일부터 하라고요? 보양식 먹으려면 일부터 해야 한다니 우선 시작은 했는데요. 체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밥 줘요. 더위를 이기려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 사료 주고 똥만 치우고 있어요. 도대체 보양식이 뭔가요? 형씨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뭐요? 여기, 염소. 염소? 첫 번째 보양식의 주인공, 염소 되시겠습니다. 최고의 염소 고기를 맛보기 위해 한식당을 찾았는데요. 가마솥에 장독대까지 손맛이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요, 그 보양식으로 염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들어가 계셔요.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주문을 받으면 그때 바로 신선한 반찬을 만든다는 주인장. 기다림도 잠시, 뚝딱 반찬이 완성되고 테이블 위에 세팅 들어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찬이 무려 24가지입니다. 반찬 천국이죠. 바로 식욕이 더 단합니다. 잠깐 메인 요리가 나가야지 반찬만 먹으면 어떡해요. 메인 요리의 정체는 바로 염소불고기. 평소에 흔히 탕과 전골로 많이 즐기셨을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염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요. 이거 보니까 생고기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농장에서 봤던 그 염소인가요? 네네. 직접 길러가지고 저희 거는 염소를 잡수셔보면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센 걸로 한 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염소 불고기도 그 소 불고기처럼 이렇게 익혀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고기도 오래 끓이면 질기잖아요. 예. 살짝 익혀서 잡수시면 훨씬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맛있게 살짝 좀 들어보세요. 해줄게요. 네. 그럼 살짝 익혀서 맛있게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와. 그러면 이제 염소의 선입견이 싹 가실 거예요. 노른내 같은 게 일절 없을 거예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염소의 선입견 뭐 누린내 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과일향이 쫙 있으니까 한약향하고 달달하면서 네. 고기가 부드럽게 또 쫄깃쫄깃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걸 끓이는 게 더 야들야들 맛있고 오래 끓일수록 질겨져요. 질겨지는구나. 예. 또 국물이 별미잖아요. 이 또 불고기는 이렇게 남은 양념 국물이 정말 맛있잖아요. 예, 밥에 근데- 비벼 먹어도 맛있고. 예. 제가 한번 염소 불고기 양념 국물은 어떤 맛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 궁금하시죠? 여기다 밥 3공기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이게 달달한 거예요? 약초하고 자연으로 그대로 하는 건데 이제 10가지 약재물을 달여가지고 그 물로 양념을 해요. 십전이라는데 십전에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단삼이나 단삼 같은 거는 또 들어가고 이제 좀 약간 구기자 같은 거 단맛 있잖아요. 대추의 단맛, 구기자의 단맛 그런 걸 조금 포함을 해요. 더. 설탕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달고 맛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매운맛, 순한맛 모두 맛있지만 무엇보다 한약재를 넣고 진하게 우려낸 국물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올여름 더위 금세 잡겠네요.
와, 진짜 잘 먹었다. 반찬도 24가지에 그리고 또 염소불고기 정식이 2가지 종류. 매콤한 맛, 또 그 순한 맛. 여기에다 또 밥까지 비벼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다음 장소는 안 가셔도 되겠어요. 다음 장소? 뭔데요? 아, 뭐 걷다 보면은 뭐 다 소화되고 그러는 거죠. 뭐 걸어갈게요. 다음 보양식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와도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료들인데요. 이게 다 뭔가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 집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본 재료들입니다. 기본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총 48가지 정도. 양파 껍질, 파뿌리, 그리고 진피, 계피, 둥글레, 그다음에 진피, 대추, 통후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8가지 한약재를 넣어 만든 소갈비찜. 위풍당당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1등급 소갈비에 백목이버섯, 표고버섯, 황금송이까지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보양식계의 최고봉 소갈비찜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막 기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직접 그러면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 맛있는 소갈비찜을 만들 정도면 뭔가 특별하신 분 같아요. 네. 진짜요? 그 비밀을 밝혀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약선 천연 조미료 명인을 받았습니다. 명인이요? 그 명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네. 명인의 명기를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예. 사용하는 천연 약선 조미료입니다. 아, 약선 조미료. 네, 네. 간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맛을 책임지는 생강으로 만든 청이고요. 그다음에 조청. 그다음에 요거는 튀기고 굽고 하는 기름. 네. 그 약선 조미료로 이렇게 진짜 맛있는 반찬과 또 이 소갈비찜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명인분이 정성스럽게 만든 이 기력 회복할 수 있는 소갈비찜을 제가 정성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 입만 먹어도 힘이 절로 날 것 같은데요. 야, 향기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약 향도 좀 나네요. 예, 그렇죠. 예. 한번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한약재 육수가 몽땅 배인 고기 맛, 정말 일품입니다. 와, 제가 이 갈비를 먹으면요, 그 고기 맛만 나는데 이 고기 안에 그 정말 정성스러운 그런 소스와 그 맛이 담겨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천연 조미료 간장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다 드실 때까지 짜지 않고 그 단맛도 조청이나 생강청을 끓여서 사용을 하니까 은은한 단맛이 다 드실 때까지 입안에 아마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천연 조미료다 보면 뭔가 싱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맛 진짜 느끼면서 뭔가 그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딱입니다, 진짜. 육수에서 조미료까지 정성을 다한 최고의 보양식을 만났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보약을 먹는 것 같은 든든한 기분인데요. 올여름 끄떡없을 것 같죠? 아름다운 밥상이네요. 여러분도요, 이 여름이라고 푹쭉 처져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건강도 찾고 입맛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활기차게 하루하루 보내세요. 매년 같은 보양식을 먹었다면 이번만큼은 색다른 맛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역대급 더위에 걱정 말고 체력 충전해서 시원하게 이겨내자고요. 더운 여름이지만 괜찮아. 험준한 암벽과 산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육지 속 섬과 같은 이곳은 조선 왕조 6대 임금인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입니다.
영월 정말 예쁘네요. 특히 이 청량포의 여름은요.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초록초록합니다. 오늘 제가요 이곳에 온 이유가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음식이냐고요? 사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데 여기 오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영월군 남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량포는 단종 임금의 슬픈 역사가 깃든 유서 깊은 유적지이자 아름다운 서강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영월의 대표적인 명승지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지연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여기가요. 단종 임금께서 머물렀던 어소를 재현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풍광이 아름다운데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이 육지섬 같은 곳에서 홀로 유배 생활을 했을 단종 임금을 생각하니까 좀 쓸쓸함이 느껴지긴 하네요. 지난 2000년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라 당시의 모습을 기와집으로 재현해 놓은 단종 임금의 어소. 깜짝이야. 여기가 임금님 어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이갑순입니다. 해설사분이셨군요. 아니 정말로 단종 임금이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1457년 6월 22일 날 한양 출발해서 6월 28일 날 이곳에 도착해서 딱 2달 동안 사셨던 곳이지요. 2달 동안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근데 해설사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영월에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당최 감을 못 잡겠거든요. 뭐 여기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영월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요? 네, 여기를 와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수리 나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수리요? 예. 어수리 나물은 우리 영월 사람들은요 단종 임금이 유배되셨을 때 해드렸던 그 나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 단종 임금은 한양에 두고 온 정수나물을 그리면서 그 고운 향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맛있는 나물이거든요. 잠깐만요. 나물에서 정순황후의 고운 향기가 났다고요? 지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 맛있는 향기가 나는 나물이거든요. 그럼 일단 제가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 어수리 나물을 한번 직접 맛보러 찾아가 보도록 해야죠. 여기는 뭐 소나무들이 이렇게나 우거졌어요. 여기는 100년에서 400년 된 금강송이 700그루나 돼요. 이게 높이가 30m나 돼요. 지금 이게 30m나 되는데 이게 600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 349 볼, 관자, 소리, 음자 관에서 하는 일을 다 보았고 단종 임금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서 관음송이에요. 단종 임금의 슬픈 이야기가 깃든 청량포. 그렇다면 이곳의 방문객들은 어술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 근데 혹시요 어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는 봤어요. 나물이라고 해요. 나물인데 어떤 나물인 거예요? 글쎄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바쳤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맛있다고. 임금님께 바쳤던 귀한 나물 어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영월의 어수리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나물 재배 농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저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나물이길래 그토록 임금이 애정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농원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계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수리 찾아왔는데요. 지금 뛰고 계신 거죠? 아니 농장이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있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어수리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산나물인 거예요? 고지대 작물이에요. 보면은 여기는 영월 만경대산 자락에 800m 해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가 적당합니다. 아니 그럼 이 고지대에서 자라나는 이 어술이라는 나물 어떤 나물인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수리 같은 경우는 향이 좀 은은하면서 드셔보신 분들은 좀 다 반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어수리는 맛과 향은 물론 약효도 뛰어난데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깻잎 같은 그런 알싸한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설에 그 정순왕후의 분향이 나서 그렇게 임금이 즐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어수리나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음식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뭐 생채나 이런 걸로 드셔도 되고요. 비린내 제거라든지 이런 데도 탁월하고, 그리고 특히 어수리 밥을 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해발 700m에서 800m 이상의 깊은 산 속에서 잘 자라는 어수리는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채취된 것은 나물 요리로, 봄, 가을에 채취한 뿌리는 약재로 사용된다네요. 네, 이쯤 되면 이 어수리를 활용한 음식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영월에 이 어수리를 활용한 식당이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서 맛을 봐야겠죠? 영월 덕포리의 한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 어수리 활용한 영월만의 특화 음식 맛보겠다고 농장도 갔다가 뭐 영월 전역을 거의 누비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저 어수리 요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유, 배고파서 어떡한데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해줄게요. 어수리 나물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어수리 나물밥을 만들어 보세요. 삶은 어수리 나물과 감자, 표고버섯 등 영양 가득 제철 식재료를 넣고 밥을 지으면 맛과 향은 물론 건강까지 업! 와, 정말 맛있겠죠? 지금은 어수리를 활용한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어수리 나물이 자칫하면 조금 어려운 나물일 수도 있는데 쉽게 모든 음식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또 어른들도 같이 맛볼 수 있는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든 음식에 다 잘 어울려요, 어수리가.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건 어수리 잡채인데요.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잡채 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수리 나물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단종 임금께서 받았다는 어수리 밥상 한번 받아볼까요? 어수리 나물밥과 구수한 된장국, 어수리 전병과 불고기까지. 야, 제 눈앞에요. 가짓수도 셀 수 없는 어수리 요리가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청룡포에서부터 찾아 헤맨 영월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드디어 맛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 확실히 이게 나물밥이다 보니까 빛깔이 초록초록한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맛있는 어수리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어수리 나물에 제철 식재료를 넣어 맛과 향, 영양까지 3박자 고루 갖춘 어수리 나물밥. 된장이나 간장 소스 얹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아우,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초여름 더위에 입맛 잃은 분들이라면 어수리 나물밥 어떠세요? 아니 이 많은 음식에 지금 어수리가 다 조금씩 들어갔는데 이 어수리 음식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수리는 부드러운 식감과 독특한 향이 있어서 어느 음식하고도 다 잘 어울리는 귀한 나물이에요. 귀한 나물은 함께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영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 만큼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일단 색감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래서 한자에 우리 보약을 먹고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어수리밥 너무너무 맛있고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어수리. 그 짙은 향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맛도 향도 그리고 효능까지도 좋다는데요. 단종의 고장 영월에 오신다면 사계절이 마시는 어수리 요리 어떠세요? 행복한 여정 속 특별한 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일 삼빵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빵집.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에 취해 무아지경으로 장난꾸러기 마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지은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을 삼빵하는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빵들을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 생밤을 가지고 당절임을 직접 해서
넣은 밤빵이 있습니다. 크림치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양파 베이글이에요? 네네. 베이글이 엄청 크네요? 구운 과자 세트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 제과 기능장인 표상우 사장님과 우리나라 최초 제빵 의학 박사인 아내분이 함께 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연구 개발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참 좋고,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빵과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다양한 디저트를 거침없이 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들을 담았을까요? 개봉 박두! 여러분 보이세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러분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쪼꼬미예요. 안녕. 얼른 빨리 먹어보라네요. 뭐부터 먹지? 아까 사장님이 밤을 그대로 절여서 이제 통으로 탁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밤빵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공주밤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 밤을 푹 삶아서 빵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밤식빵이죠, 밤식빵. 오,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우리가 알던 밤식빵이 아니야. 사장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통알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알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그냥 우리가 TV 볼 때 옆에 있으면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바로. 정말 맛있습니다. 베이글과 양파의 신선한 만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단순한 크림치즈가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 샐러드를 이 베이글 빵에 딱 입힌 느낌이야.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빵 외에도 우리쌀, 우리밀을 사용해 만들어 부담이 없는 디저트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 시선을 끌고 있던 디저트류 갑니다. 우리쌀빵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런 빵이거든요. 우리의 이 빵은 얼마나 다를지. 일단 먹자마자 제가 놀란 게 레몬 향이 확 퍼지거든요, 정말. 진짜 디저트로 너무 딱이다. 응? 그치? 너도 안다고? 그니까. 마카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퓨링 향이 정말 상큼해요. 느끼함이 없어요, 여기는.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대박. 여러분 충격 소식.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빵집의 맛평가 시간. 여기는 지금 빵들이 천일염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낮고 염분도 낮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 빵 디저트 추천! 1일 3빵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빵집. 빵의 기대감을 사장님 앞에서 현란한 춤으로 표출하는데요. 지은 씨, 당황한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현지인 빵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 집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좌절절 흐를 것 같은 빵이 가득한데요. 사장님 근데 빵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막 쌍둥이 단팥빵도 있고 뭐 진지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그 딸내미들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로 제가 진 거고요. 네네.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식사하세요 그 말을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한 끼 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지 드세요.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종으로 속이 편하고 건강한 맛의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곡물 발효종으로 18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이게 발효액이 돼요. 유산균 발효액.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발효종을 만들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빵을 시작하신 유산균 발효종 명인 이종길 사장님. 지금은 많은 빵집이 발효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정성과 정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인 빵 맛집답게 오전부터 유산균 빵을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이 찾아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아니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모빵이라 유산균빵이라 살 안 쪄요. 밝은 지은 씨 모습에 반해 저절로 빵을 주는 손님. 마치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아기 새처럼 보입니다. 김치 먹듯이 유산균이 많아서 요즘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쵸, 건강식품으로. 저도 먹거든요. 예, 우리는 빵으로 먹어요. 역시 동네 빵집다운 푸짐함. 전 이래서 동네 빵집이 좋아요. 뭔가 다 담고 싶잖아요. 쟁반에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진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 드세요. 이게 진짜 밥이고 반찬들 쫙 세팅했죠. 급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먹었네. 군산 특산품 흰 찰쌀보리와 흑미가 들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맛이 가득 담겨 있는 진지 드세요. 이게 무슨 단맛이지? 이게 무슨 풍미지? 막 생각을 했는데 밥을 계속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나오는 단맛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에 호두 그 견과류 식감이 또 바삭바삭하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쌀과 보리의 찰떡궁합을 느낄 수 있는 쌍둥이 단팥빵. 파당금이 가득 들어가 있어 빵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 겉에 그 반죽 있잖아요. 그게 엄청 얇아요. 그 피가. 보통은 여기만 말고 이 판만 먹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오 진짜 건강. 근데 요게 특이하긴 해요. 이게 뭐야? 철개만 흡족하죠? 아니 여기 부스레기도 이 안에 들어갔나 봐. 죄송해요. 바사삭 손이 가요 손이 가. 고소한 호떡이다. 그리고 너무 바삭하니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빵이 이 슈크림 빵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 눅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가 그 비스켓처럼 아직도 바삭해. 맛있는 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좋은 재료, 또 발효 좀 썼으니까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 든든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그런 빵이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군산 시민들이 부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빵빵 터지는 군산 빵 투어 대성공! 여러분도 동네 빵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빵을 찾아 지은 씨처럼 1일 3빵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쌍둥이들이 빵을 대를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분 좋고 누가 먹더라도 속이 더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빵. 좀 느리지만 천천히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봐도 그림, 이렇게 봐도 그림, 이렇게 봐도 그림, 이렇게 봐도 그림. 와, 자연스럽게 언택트예요, 언택트. 세상에는 아름다움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세 아름다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마도 여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유로우면서도 그 안에 소박함과 운치까지 곁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 지금 저와 함께 떠나시죠.
와, 바람 소리에 진짜 잘 어울린다. 고즈넉하다는 표현이 와, 이럴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와, 선원마을 이 자체가 하나의 전시관 같습니다. 아, 이렇게 봐도 그림, 이렇게 봐도 그림, 이렇게 봐도 와. 어디서 봤더라? 제목이 그의 봄? 작년 겨울이었던가? 아,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사람을 부르는 힘이 있다. 정인 씨! 따라할 줄 몰랐어요. 아, 이 영화 평론가 김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열린 이곳에서 이 몰래한 사랑을 한다? 야, 이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병헌 대신 주인공이라면 이 수혜 씨가 상대 배우다? 전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할까? 이곳 고택이나 혹은 이 연꽃을 보니까요, 영천에는 사실 볼만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영천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정몽주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도 한때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 잘하면 쓰지 마요. 쓰지 말라고. 잘하면 쓰지 말라고. 잘하면 쓰면 안 된다고. You call it love.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 예? 언택트 여행도 식구경. 아, 지금 좀 뱃속에서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안 들리십니까? 빰빰띠라라 빠비바디리라라 빰빰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빰빰띠라라 따리라리리라라. 시원한 거? 하여튼 먹는다 생각에 기분이 하여튼 먹는다 하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자자. 어머니 예. 죄송한데요. 제가 아직 주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막 들고 오시면 왜 합니까 이거? 주문 안 해도 영천에 오면 곰탕 한 그릇 먹고 가요. 있더라도 일단 시작은 성원이 곰탕을 먼저 먹고 그래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먹어보고 맛없으면 맛없으면 하는데. 그렇지.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 있고 말이야. 좀 불안해하는 모습인데. 아니. 너무 자신감 있으니까 이거 맛없어도 맛있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쫀쫀할 이거 개운하죠? 우리 국물은 시원해 깔끔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잘 잡수네. 너무 돼요.
이거 뭐 찍는데 여기? 와사비죠. 고추냉이에. 설문대로. 이 보기에는 뭐 네 맛도 내 맛도 없어 보이는데. 아. 요 딱 매력이 같죠. 그래. 와. 깐덕깐덕. 딱 찍어서. 진짜 부드럽네 이거. 진짜 부드럽네. 이 부드럽게 비법이 뭔데요? 적당하게 삶아야 돼. 무슨 비법이 있나? 적당하게 삶아야 돼. 그 적당히가 어렵잖아요. 그게 어렵지. 그게 기술이지. 나한테 가르쳐줄 생각 없어요 저한테? 가르쳐주지. 저요? 어. 공개하죠. 지금 우리 시청자 앞에서 공개하죠. 맛있게 만들고. 가르쳐주지. 방법은? 방법은 나중에 와야 가르쳐주지. 방법은 적당히. 그 어머니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좀 여유도 즐기고 싶고 이번 기회에 막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치유도 받고 싶고 뭔가 좀 생각도 좀 잠기고 싶고 하면 영천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 데 있어요? 지성계곡 가면 좋지. 아 그거 좋아요? 응, 좋고 말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좋아. 혼자 가도 좋고 가족들 가도 좋고 가족들이 가도 좋고 더 좋지. 요즘에는 그래도 뭐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좀 가족끼리보다는 혼자 갈 수 있는 저같이 노총각한테는 네. 지성계곡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엿 먹고 지상계곡 한번 가볼게요. 야 좋다. 야 이 물소리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야 너무 좋은데요. 이것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먹으면 기복이 왔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힘에게 차력 쇼! 아! 음. 2020년 상반기에 받은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건 계곡에서의 수박. 여러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 너무 좋다. 모든 분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 와 자연스럽게 언택트예요 언택트. 사람 없어요? 사람 없나요? 와 이건 언택트가 아니라 고립이다 고립. 와,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와 망폭대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에어컨. 진짜 바람이 와 이렇게 시원하다고. 오 시원해. 폭포를 보고 있으니 우리 가락이 절로 나오는구나.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옥과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이뿐이라 보고
연예인들에게 시간이 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행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죠. 시간은 누구에나 공평합니다. 주말 여행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름 여행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언택트, 자연을 느끼는 언택트 여행 어떻습니까? 오늘 본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획 한번 제대로 세우시고 자연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저 김혁기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와우!